대구 관송미술관은 1938년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진 관송미술관이 10년여간의 준비 끝에 대구의 최초의 상설 전시관의 형태로 개관한 전시관입니다. 대구 관송미술관의 첫 번째 전시는 여세동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세동보란 세상 함께 보배 삼아라는 뜻으로 1938년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관송미술관이 처음 세워졌을 때 정초석에 새겨져 있던 문구입니다. 개관을 하고 첫 번째 전시인 만큼 관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 100여 점을 모두 모아서 시민들께 선보이는 뜻깊은 전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시실을 하나씩 돌아보시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조선시대 회화와 전적을 소개합니다. 조선 중기의 산소화를 비롯해서 신윤복, 김홍도, 정선, 그리고 심사정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많은 화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며 세 점의 전적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1394년에 그려진 삼청첩이라는 작품입니다. 왕실 출신 화가인 이정이 그린 그림인데요. 먹으로 검게 물들인 삐단을 화폭으로 마련을 하고 그 위에 금가루를 악교에 개해서 물감으로 대신 사용을 했습니다. 이정은 특히 대나무를 잘 그린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보시는 작품은 여러 대나무 그림 중에서 동새가 가장 두드러진 풍죽이라는 작품입니다. 대나무가 화면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바람을 맞아 휘는 모습, 이 두 가지의 동새가 잘 응축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일전시실에는 신윤복과 김득신의 풍속화 14점도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개시켜 드릴 작품은 김득신의 밀희투전이라는 작품인데요. 4명의 사내가 작은 방에 모여서 노름을 즐기고 있는 작품입니다. 김득신의 풍속화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인물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초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얼굴 표현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안경을 쓴 사내가 이제 막 패를 하나를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섬세하게 표현된 얼굴 표정은 뭔가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대각선에 앉아있는 사내의 표정은 뭔가 패를 하나 잡은 듯한, 호기를 잡은 듯한 표정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는 2명의 사내 표정들도 마치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상화와 같은 섬세한 얼굴 표현이 아주 두드러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윤복과 김득신의 풍속화가 서민들의 생활상이라던가 도시의 유흥을 소재로 하였다면 지금 보시는 마상청행도는 선비를 주인공으로 한 사인 풍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선비가 휙 돌아봤더니 꾀꼬리 한 쌍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김홍도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동료 화가 이인문이 화면 위쪽에 쓴 제사에 나와 있는데요. 행왕처럼 아름다운 소리의 꾀꼬리가 버틀의 북처럼 어지러이 오가면서 봄비와 안개로 된 배를 짠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람객들은 제사의 표현처럼 멀리 봄비가 내리고 있는 강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정선의 풍악내산 총람입니다. 가을 금강산의 정취를 한 폭 안에 모두 담아낸 그림인데요. 정선이 그린 금강산의 전도들은 몇 폭이 전하지만 이 작품처럼 섬세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또 가을 금강산에 어울리게 다양한 색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감상의 핵심은 세밀한 표현에 있습니다. 금강산의 여러 유명한 봉우리들의 특징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포착했으며 자세히 살펴보시면 40여 곳이 넘는 봉우리들과 사찰의 이름을 아주 작은 세필로 꼼꼼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탄탄한 구성과 세밀한 묘사가 특징적인 이 작품은 정선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명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실은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신윤복의 미인도 단 한 점만을 볼 수 있는 시그니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미인도의 주인공에 관한 여러 추측들이 있죠. 그런데 그림에 표현된 모습들을 볼 때는 당시에 기녀로 보입니다. 틀의 머리라든지 몸에 꽉 끼는 삼회장 저고리, 그에 반해서 풍성한 치마들은 당시 유행했던 복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작품처럼 조선시대의 여성의 전신 초상화를 그린 예는 극히 드뭅니다. 신윤복의 작품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마 신윤복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당시대의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전시실에도 훈민정음 해례본 단 한 곳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글의 창제 목적과 창제 원리 그리고 사용 예시 등을 적은 책인데요. 1940년 안동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등 위험한 순간에서도 간송 전영필 선생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대구 간송에 전시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전시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 간송의 방은 전영필 선생님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전시 공간입니다. 오늘날 간송미술관을 있게 한 위대한 수장가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교육자, 연구자, 그리고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빚기도 했던 간송 선생의 여러 가지 면모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전시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한국 시대부터 조선에 걸친 불교 미술, 도자기, 그리고 서예 작품을 세 가지 공간에 나누어 전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추사 김정희의 서예 작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대팽고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두 폭의 대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폭에 첫 두 글자를 따서 대팽고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장 좋은 음식은 두부, 오이, 생광나물과 같은 반찬이며 가장 좋은 모임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손자가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희가 세상을 떠난 해에 쓰인 글씨라서 그런지 소박한 음식과 가족 간의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뜻을 음미해 볼 만한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도자기는 모두 14점입니다. 고려 청자와 분청사기 그리고 백자까지 우리나라 도자기들의 다양한 면모와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교과서나 책 등을 통해서 익히 접하셨을 텐데요.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은 고려 청자가 이룰 수 있는 기법과 문양면에서의 뛰어남과 기형이 가지고 있는 우아한 아름다움 덕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계미명 금동 삼전불 입상입니다. 세 분의 부처님이 자리 잡은 큰 광배 뒷면에 계미년, 즉 563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보화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1500년의 세월을 거쳐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전해지는 듯하여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작품에 담긴 깊은 뜻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실감 영상을 상영하는 곳입니다. 이번 개관 전시에 출품된 작품을 포함하여서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50여 점의 회화 작품을 소재로 한 영상입니다. 특별한 주제나 주인공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38m에 이르는 긴 화면과 편안한 의자를 두어서 전시 관람 끝에 여유로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관 전시 투어를 마치겠습니다.